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라더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도킹 텐트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건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카고박스 2개와 텐트 하나. 딱 이렇게 카고박스 2개와 에어 텐트 하나가 트렁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도킹 텐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차 트렁크 뒤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공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텐트의 장점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에어컨, 히터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를 샀다면 차박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도킹 텐트를 사용하신다면 차 안에 있는 공조기를 사용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텐트 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는 제법 무겁습니다. 얘 무게는 18kg 정도 되고요. 크기는 70cm, 그리고 세로는 45cm 그 정도 됩니다. 폭은 제법 크고 무게도 무겁지만 에어 텐트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간편하다는 거죠. 간편하게 만들어 볼게요. 구성품은 가방 하나, 스킨, 연결하는 무늬 겁니다. 스킨 하나, 그리고 에어펌프, 수동 에어펌프. 이건 팩이네요. 그리고 2개의 폴대가 있습니다. 이 폴대는 그늘막 만들 때 사용하는 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 문, 폴대, 수동 펌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세팅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해줘야 될 게 얘를 펼쳐줘야 돼요. 이 끈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구매를 한 겁니다. 구성품에는 같이 있지 않아요. 좀 더 풀고 스킨을 펼쳐 볼게요. 이렇게 어두운 면이 바닥면이고 밝은 면이 윗면입니다. 그래갖고 어두운 면, 바닥면이 바닥으로 보이게. 여기 이렇게 바람 내는 곳이 2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 여기 또 한 군데. 이렇게 2곳이 바람 넣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다 연결해갖고 바람 넣으시면 돼요. 여기 바람 넣는 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열리는 곳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그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람을 뺄 때 쓰시면 되고요. 큰 구멍을 막으시고 맨 위에 있는 뚜껑 있죠? 요거만 돌려서 빼시면은 바람을 넣는 바람입니다. 바람을 넣을 수가 있어요. 넣었다가 멈추고 여기를 뺀다 해도 바람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해서 바람 넣어 볼게요. 이렇게 수동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같이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위에 나사홀로 되어 있는 데다가 나사홀로 연결을 하시고요. 연결을 하시고 여기 구멍에 이 구멍을 연결을 하고 뭐 연결이 그냥 밀어 넣는 것밖에 없습니다. 밀어 넣으시고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여기를 발로 밟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넣으신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실 캠핑 같은 경우 공구가 있다면 매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어 텐트 같은 경우 요게 다거든요. 요거를 넣는 기구를 사용하신다면 매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제가 사용하는 청소기입니다. 청소기인데 바람을 넣는 쪽도 사용할 수가 있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에어펌프 있죠? 에어펌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에어펌프하고 연결해 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고 켜주시면 바람이 어느 정도 들어갔으니까 자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제는 압을 줘야 되겠죠? 지금처럼 어느 정도 바람이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자립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팽팽하게 넣어 볼게요. 어디까지 넣어야 되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여기에 돌아갈 때까지, 바늘이 여기에 걸릴 때까지 바람을 넣으시면 돼요.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파란색까지 가게 여기 연결을 풀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립을 시켜 놨으면 거의 다 된 거죠. 이거 찍찍이 열어주시고 열어주시면 열 수가 있습니다. 지퍼 부분에 이렇게 찍찍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먼지를 완벽하게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메쉬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원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거 올리시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두 끝을 그냥 말아 올리시면 끝이 길어지잖아요. 그래갖고 끝을 가운데로 모으시고요, 말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마는데 뭐 몇 센치로 몇 폭으로 하냐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하셔도 이렇게 이쁘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있는 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안 이쁘게 됐네요. 아무튼 이쁘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방충 지퍼 같은 경우는 가운데만 벌려지는 게 아니라 양쪽 옆에도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충이나 모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충망도 양쪽 옆으로 해서 묶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돌돌 마셔가지고 여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고리와 끈으로 잡아주시면 이렇게 열릴 수가 있어요. 돌돌돌 말아서 모양은 이런 모양이 됩니다. 자그만한 도킹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깜짝아. 천장을 위로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올렸네요. 완성된 모양은 이런 모양입니다. 도킹 텐트를 연결하지 않고 그냥 문으로 썼을 때는 저런 느낌으로 쓸 수 있고요. 옆에 같은 경우 이런 느낌이고, 문을 닫아 놨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안에 있는 창문에서는 바깥에서 못 열고 안에서만 열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냥 지퍼로 내리시면 돼요. 내려주고 반대쪽도 내려주고. 근데 요 아래에 묶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고요. 실내 같은 경우는 내 손보다 더 큰, 뭐 내 팔뚝 한 두세 배? 그 정도 되는 두꺼운 공기 기둥이 되어 있고요. 연결되는 부분은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연결되는 부분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마감 또한 깔끔합니다. 지퍼가 되게 큰 걸로 되어 있어서 튼튼해요. 튼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공기구멍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시면은 공기구멍. 비가 슬금슬금 오니까 빠르게 해볼게요. 제가 이 텐트를 마지막에 사용할 때 도킹 텐트로 사용 안 하고 그냥 텐트로 사용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이 연결되어 있는데 문을 떼고 도킹 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하고 연결을 해볼게요. 문은 떼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맨 아래에 있는 커다란 지퍼 있잖아요. 얘로 그냥 쑥 빼시면 돼요. 쑥. 매우 매끄럽고 쉽게 탈착이 됩니다. 끝까지 다 내려왔고요. 위에뿐만 아니라 아래에도 같이 지퍼가 되어 있어요. 아래까지 떼셔야 됩니다. 이쪽 끝에 있는 지퍼를 쭉 떼서 이렇게 문을 제거해 주시면 돼요. 제거한 문은 잘 접어 놓고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서론이 길었네요. 도킹 텐트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죠. 도킹 텐트 연결해 볼게요. 우선 이렇게 펼쳐 보시면 여기 지퍼가 달린 쪽이 있습니다. 지퍼 달린 쪽을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지퍼 달린 쪽을 지퍼에 우선 끄트머리를 찾았으면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외부 스킨과 내부 스킨이 구분이 되잖아요. 외부 스킨에서 왼쪽 아래 연결을 해서 슬금슬금 올리시면 됩니다. 급하게 올리시지 마시고 천천히 올리시면 돼요. 여기 옆에를 잡아주고 이렇게 올려주고, 옆에를 잡아주고 또 올려주고, 잡아주고 올려주고.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옆에를 다 하셨으면 이제 아래를 붙여 주셔야 돼요. 마지막을 연결해서 끝까지 잘 연결해서 여기를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퍼는 매우 부드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텐트와 자동차의 트렁크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연결은 잘 해줄수록 공기가 덜 빠져나가고 보냉 보온이 잘 유지가 될 겁니다. 자동차 앞에까지 같이 이렇게 감싸줘요.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옆에를 다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좀 내리고 나서 돌려놓을게요. 이렇게. 차는 좀 닦고 오는 게 좋겠네요. 지난번에 HS에서 썬팅과 유리막 코팅 했습니다. 유리막 코팅을 해가지고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기스가 흠집이 지금 안 나는 상태라서 괜찮지, 캠핑을 하러 오실 때는 세차를 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쪽도 마저 당겨 볼게요. 이쪽도 마저 당겨서 트렁크를 위로 최대한 올려 보겠습니다. 트렁크를 최대한 위로 쭉 올리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 볼게요. 텐트 끄트머리가 여기 자동차에 딱 맞도록 바짝 오시면 됩니다. 차한테 바짝 붙게 최대한 붙여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자동차한테 바짝 붙도록, 이거에 바짝 붙도록, 그리고 트렁크 위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빈 공간 없이 잘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차량 앞쪽까지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차량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맨 끝에 이런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을 사용해 가지고 팩다운을 하신다면은 너플거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창문 쪽은 문을 사용하셔야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커튼을 치던지 썬팅을 진하게 해놔 가지고 요거를 내리지 않아도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 올려놓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할게요. 옆을 내리면 창문을 모두 가립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사용하신다면은 완벽하게 침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안에 커튼이나 썬팅이나 그런 거 필요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를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걸 좀 내리고요, 얘를 바깥으로 넣어주고, 이 찍찍이를 사용해서 붙이시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되고요. 차에서 잘 사람은 차박을 하고 여기에서는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침실은 차에 만들었습니다. 생활은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테슬라 도킹 에어 텐트로 간편한 캠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어서 한 번 더 촬영을 했어요. 맨 처음부터 펌프로 하면은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히 쓰는 에어 펌프 있잖아요. 이 제품 뭔지 아시죠? 베이서스의 에어매트 리뷰를 했었죠. 거기에서 나왔던 에어 펌프입니다. 요거를 사용해서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펌프를 대고 켜주면 돼요. 혹시나 꺾여서 바람이 안 들어갈까봐 살살 만져주시면 되고요. 자동 펌프로 조금 비싼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수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원하는 압력까지 넣을 수 있겠지만, 이거를 위해서 또 비싼 펌프를 사시는 것보다 알리에서 한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사는 에어펌프거든요. 이런 펌프로 어느 정도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압력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휘잖아요. 여기에서 압력을 주면은 이 휘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만하는 게 아니라 다 세워놓고 다시 한번 넣어봐야 돼요. 자, 서보자. 이렇게 네 군데를 좀 옆으로 빼놓으시면은 자립이 됩니다. 발로 밟고. 아까 전에 파란색이 왔는데 지금은 파란색이 못 갑니다. 이게 다 펴지고 나서는 압이 조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 펴놓고 파란색까지. 지금은 혼자 하니까 이렇게 끌었지만 둘이서 들면서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들면서 가야지 바닥에 스크래치가 안 생깁니다. 구멍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제 키가 1m 8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 기둥이 딱 제 머리에 닿고요. 요 위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손을 쭉 뻗어야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게 집이 잘 되어 있고요. 아까 폴대 하나 있었잖아요. 그 폴대는 여기 보시면 얘는 두껍고 얘는 얇습니다. 이 안쪽에 고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이 걸린 거를 빼주시고 요 안에 지퍼가 있습니다. 이 지퍼를 열어주시면은 2장이 됩니다. 반대쪽도 눌러주시면 2장이 되고 요게 그늘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폴대를 연결해 가지고 그늘막으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 이 제품 설명 페이지에 보시면은 스크린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설명 페이지에는 그렇게 연출이 되어 있어요. 크기는 크지 않아요. 아담한 느낌이고요. 앞에서 생활하는데 2인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180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180 정도 되고요. 높이 같은 경우 가장 높은 데는 2m 10 정도 돼요. 끄트머리에 있는 기둥으로 간다면 180.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안에 있는 공조기로 이 텐트 안까지 따뜻하게 하려면은 매우 높은 온도로 설정을 하셔야 돼요. 27도나 최고 온도까지 설정을 해 놓으셔야지 요 안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고요. 적당한 온도로는 텐트 안까지 따뜻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송풍구 앞쪽에 전자기기를 세워 놨다면은 그런 거 제거하시고 높은 온도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큘레이터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차박을 하실 때 썬틴을 진하게 했으니까 안이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아닙니다. 안에 불이 켜지거나 휴대폰을 하거나 그럴 때 안이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바깥에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은 그게 안으로 빛이 비칩니다. 창문 옆에서 보이는 가로등이 너무나 밝게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튼을 달면 되는데 커튼은 좀 인테리어를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불호여서 인테리어에 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인테리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은 거고요. 저는 아니다 싶어서 그렇게 좀 뗐는데 그런 커튼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선쉐이드 한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차에서 잘 때만 사용하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텐트랑 같이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제품도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보기 보시면은 이 제품에 대해서 구매할 수 있는 링크 달아 놓을게요.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를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라 테슬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런 제품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보다 상세하게 리뷰를 해서 이 제품이 괜찮은지 아닌지 구매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 판단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지, 제가 이거를 뭐 좋게 말하고 아니면 판매해서 수익이 생기고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좋다고 하고 싫은 거 싫다고 하고 그거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테슬라를 좋아하거나 테슬라를 구입했거나 테슬라를 구입할 예정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끝! 테슬라 용품 비교 또는 리뷰가 필요하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기억하고 있다가 리뷰해볼게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업로드해요.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하신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눌러보아요. 기분이 좋아짐을 느껴요. 그래요, 우리는 좋은 사이죠.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도장갑차 그때 닫으면 돼. 테슬라가 궁금한 사람들과 테슬라를 가진 살아왔었다면 혹시 몰라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왼쪽입니다. 이러려고 노력해봐도 새끼손가락 꼭 걸어 약속. 우리는 깡부 꼭 걸어 약속.